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투자부터 관리까지 네오집스의 에릭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인 이민자 100만 명 돌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댓글로도 달아드린 것처럼 조사 기간에 따라 어디에서는 200만 명, 어디에서는 260만 명 이렇게 숫자가 좀 다르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으로의 한인 이민자들이 예전과 비교해 정말 많아졌고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미국이 뭐가 좋길래 이렇게 많이 미국으로 오는 것일까? 제가 미국 온 지가 이제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살아보니까 깨닫게 되는 점, 정말 이민 오기 잘했다는 생각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민 생활의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선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다음에 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연환경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한국도 그리고 다른 곳도 자연환경 좋은 곳이 많은데 뭘 그렇게까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한국도 정말 볼 것도 많고 좋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 스케일이 다른 점이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연 환경이라는 게 사람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의 기후나 지형적인 특색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이 미국보다 면적으로만 따졌을 때 약 100배 정도 큰 사이즈다 보니 그 환경적인 요소의 스펙트럼도 한국보다 수십 배 넓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다녀오셨을 텐데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옐로스톤, 요세미티 국립공원, 로키마운틴, 하와이 가볼 곳이 정말 많죠. 그리고 캘리포니아 계신 분들은 워낙 비치 쪽에 이제 가깝다 보니까 바닷가도 쉽게 다녀오시고 인생샷이라고 하죠. 인생샷을 찍을 곳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못 가본 곳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로 가지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가본 곳 중에서는 그랜드 캐년, 인간의 겸손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참 인간이 너무도 부족하다, 너무도 작다라는 곳을 그랜드 캐년 가서 정말 느꼈고요. 그리고 사우지안 아이슬란드 레이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 너무 힘들었어요. 거의 한 7시간, 8시간 걸어서 올라가면은 딱 올라가면은 이름 그대로 수천 개의 레이크처럼 산 정상에서만 볼 수 있는, 제가 사진도 첨부해 드릴게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눈으로 다 담을 수 없음이 미안해지는 듯한 곳, 그 아름다운 곳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가끔 휴가 때 이런 자연만 좋은 곳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의 자연도 너무 좋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는 게 사실 미국에서는 코로나 때 시작됐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이전부터였죠. 중국발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다 보니 한국에서는 코로나 이전에도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집안에서도 공기청정기가 필수가 되었죠.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은 공기 좋고 하늘 맑은 것도 참 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시애틀 같은 곳은 흐린 날씨가 더 많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도 지역에 따라 기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들에서는 어딜 가도 정말 탁 트인 파랗고 맑은 하늘, 그리고 예쁜 구름,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양쪽에서 이렇게 살아보니 이게 참 매일매일의 삶의 질을 상당히 높여주는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미국이 좋은 점 두 번째는 저녁이 있는 삶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출퇴근 시간을 지키기가, 출근 시간을 지키죠. 하지만 퇴근 시간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요즘에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딱 지켜주는 곳이 꿈의 직장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인데요. 야근도 너무 일상화되어 있고 또 야근을 해도 별의별 초과 수당이 없는 경우도 현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오래되면
당연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뭐 그렇게 큰일인가? 라고 이제 대수롭지 않게 야근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야근 끝나고 집에 가나요? 또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술 한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개인의 삶이 일에 짓눌리는 것보다는 그게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굳게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미국에 출장 왔었을 때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이 기관 투자자들이 와서 미팅을 하고 있는데 밑에 직원분들이 5시 혹은 6시가 되니까 다 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임원분들이 남아서 뒷정리도 해주시고 뭐 커피도 주시고. 그걸 딱 보니까 정말 이 미국이라는 곳이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정말 특히 이제 퇴근, 개인의 삶을 보장해준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미국으로의 이민을 저도 고민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반드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퇴근 시간이 되면 정리하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는 게 너무 일상화된 모습입니다. 저희 네오집스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내일이 다 끝났더라도 상사분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퇴근 시간이 되더라도 이제 눈치 보면서. 그렇지만 미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직급에 상관없이 그냥 알아서 퇴근합니다. 눈치를 주는 것도 눈치를 받는 것도 없습니다. 물론 모든 회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하고 야근을 자주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월가의 금융권들이라 아니면 컨설팅 펌들은 업무량 자체가 살인적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만큼 보수를 많이 받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당한 비율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합니다. 퇴근하고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가족과 오순도순 시간을 준비하고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서로의 그런 시간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보편적이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도 제가 아직 일을 하고 있어도 퇴근 시간이 되면 직원분들은 뭐 제 눈치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퇴근하고요. 저도 당연히 눈치 주는 게 없고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참 아이와의 시간도 훨씬 많아질 수 있고 또 주말에도 가족 단위의 모임이 많다 보니까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네오집스를 창업하고 나서는 그 시간이 저도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시간을 더 많이 이제 할애를 해야 되는데 창업자분들이 아니라라고 하면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미국의 좋은 점 세 번째는 바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삶입니다. 살아보니 미국은 정말 개성이 넘치는 나라인 것 같아요. 태생 자체가 이민으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이민자들이 한데 모여서 섞어 사는 나라이다 보니 저마다의 문화, 취향, 가치 등이 참 많이 다르고 또 그게 존중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존중이고 또 어떻게 보면 무관심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옷차림으로 어떤 행색을 하던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 그냥 노터치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옷차림만 봐도 한국은 유난히 무채색 계열의 옷차림이 많죠. 미국은 어떨까요? 형형색색, 남들이 어떻게 보든 그게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멋지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면 내가 가진 종교적 다양성, 인종적 다양성도 굉장히 존중받을 수 있고요.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일해서 내 가족들을 부양하고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시선도 또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매우 건강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한두 명의 장애인 때문에 시설물을 바꿔야 하거나 승인을 안 내주는 등 숫자가 크든 적든 사회적으로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장애인분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은 서로가 가진 다른 점을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회 전체적인 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멋지게 느껴지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장점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좋은 점 네 번째, 많은 취업 기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이에 따른 제한이 적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나이에 따른 제한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40대, 50대 부장님들이 퇴사하면 치킨집, 커피숍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처럼 되어 있습니다. OECD 가입국 중 한국의 자영업 비율이 최고인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찾는 분석도 많습니다. 미국도 자영업이 많지만 직장인으로서 계속 살아가고자 한다면 열려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애초에 취업 시 나이를 알 수 있는 질문이 금지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아이 엄마라고 차별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도 하고요. 다들 엄마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채용에 있어서 디스어드밴테이지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재취업이 아니더라도 한 직업에서 오랫동안 있는 것 역시 나이로 인해 눈치나 압력을 받는 경우도 없습니다. 승무원이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사실 30대, 40대 시작하는 승무원분들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나이에 승무원 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델타 항공만 보더라도 신규 채용 승무원 중 40대, 50대 비율이 높습니다. 실제로 미국 항공기를 타보면 이가에 주름이 지그치 있으신 분들도 거뜬히 승무원으로 일하고 계신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미국의 좋은 점, 바로 여유로움입니다. 한국에서 살 때는 근거리에 아주 많은 것들이 있어서 하나하나를 누리고 살아가기에 참 효율적이었습니다. 사람도, 가게도, 서비스도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미국은 그런 효율성은 낮지만 그만큼 여유로움이 그 빈틈을 채워주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같이 좁고 밀집된 주거 형태보다는 싱글하우스, 타운하우스처럼 프라이빗한 공간이 더 중요시하고 도로도 차도 다 넓고 크다 보니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여유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운타운, 뉴욕의 맨하튼, LA 다운타운처럼 엄청 오밀조밀하고 번잡한 도시들은 그렇지도 않을 텐데요. 꽤 많은 미국의 지역들에서는 그렇게 조바심 내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순전히 제 느낌이겠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걸음도 빨랐고 항상 급하고 쫓기고 서두르는 느낌이었다면 여기에서는 느긋합니다. 너무 느긋한 게 나중에 이야기할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뒤에서 오면 저 멀리에서도 문을 잡아서 기다려주고 밝게 인사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미세하지만 참 살아가는 분위기를 많이 바꾸는 것 같습니다. 걸음걸이뿐만 아니라 운전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갈 때는 운전이 꽤나 힘들었습니다. 꼬리물기도 많고 칼치기라고도 하죠. 슝슝 그런데 땅에 좁으니까 주차 공간에 대한 이슈들, 그래서 주차 빌런 해가지고 여러 영상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훨씬 더 여유롭게 주차를 하고 그런 주차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유로움, 심리적 안정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와서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들, 미국의 모든 적용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100배쯤 되는 나라이다 보니까 주마다, 도시마다 특색들이 참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의 경험담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나라에 있든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도 참 불편하고 힘든 단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인들이 경험하지 못할 총기 사건이라든지 인종차별이라든지 답답한 공공기관의 행정처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저 오늘 미국에 관심 있으신 분들 중에 미국의 삶은 어떠한가 궁금하신 분들에게 장점에 대해서 국한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다른 이민 선배님들이 겪으신 좋은 장점들이 생각나신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풍성한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많은 댓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